안녕하세요. 빠브라운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동영상 아래 슈퍼땡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2% 조금은 되게 애매해 보이는 수치이기도 하죠. 쬐끔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달팽이가 지나간 흔적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르게 됩니다. 이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기준이 되는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는데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해당이 되는데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공시된 아파트값 기준으로 세금을 차등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 거라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죠. 올해는 강남권 공시가가 오르고 노도강 쪽은 공시가가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서 강남 쪽 집값이 오른쪽은 보유세 부담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어찌 보면 집이 여러 채 있는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내는 그런 분야라서 올해는 강남권 공시가가 오르고 노도강 쪽은 공시가가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서 강남 쪽 집값이 오른쪽은 보유세 부담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종부세, 어찌 보면 집이 여러 채 있는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내는 분야라서 나 종부세 내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는 분들인데 그만큼 공시가 적용에 민감해서 공시가가 이렇게 강남 쪽을 중심으로 올라가게 되면 세금 부담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죠. 일례로 노도강은 공시가가 대폭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갭2의 성지가 경매의 무덤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위기가 이번 공시가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건데 최근 반토막 하락세가 거의 직격탄으로 뒤통수를 얼얼하게 때리고 있어서 소형 기준으로 노도강 공시가는 2억 2천 수준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어요. 서울 공시가가 2억대도 있네. 그 정도로 지금 영끌 아파트들은 초긴장 상태. 오히려 공시가 낮아져서 보유세 내려가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가지지만 이렇게 공시가가 추락을 하게 되면 실거래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공식적인 네임밸류가 마냥 하락할 수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시가 하락 요인으로 노도강은 더욱 매물이 만유 하락의 법칙을 제대로 받아서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 아무리 로켓 엔진 가동 스페이스X 불꽃점화를 해도 올라서지 못할 하락 강도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반면 강남권은 아파트값이 작년 거래가 주춤했어도 그 와중에 또 올랐네. 그 오른 분을 반영을 하게 돼서 잠실주공 같은 경우는 국평 19억 수준으로 공시가가 14억에서 5억 정도 오른 수준으로 껑충 뛰게 됐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렇게 공시가 파이만 봐도 지금 부동산 지형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대기 수요들이 강남권에 몰려있는 수요 핀포인트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 가뜩이나 비강남권은 수요가 다 빠져나가는 거래 절벽 현상을 직면하고 있는데 가격까지 어떻게 붙잡을 겨를도 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강남 집중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강남도 안심할 수 없는 건 지금 부동산 하락세는 전방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간의 하락 진폭을 핑퐁 게임처럼 마치 탁구를 치듯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이라서 강남도 지금 전세가는 거의 떡락이라고 봐도 될 만큼 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매매가도 이런 영향을 바로바로 시장에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제 3.19 부동산 대책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방침을 언급을 했는데요. 어제 공시가가 1.5% 정도 오른 시점에서 나온 발표라서 파장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징벌적 과세제도의 근간이 됐다는 게 바로 공시가 현실화였는데 거의 5년간 연평균 10%씩 63% 이상까지 올랐던 적도 있었죠. 이렇게 되니 보유세가 100% 넘어가는 것도 속속 등장을 했고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시가 현실화를 폐지하면 장점과 단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장점은 보유세가 확실하게 줄어들게 되는 효과. 1주택자인데 은퇴자라면 부담스러운 보유세 내지 않을 수 있는 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국민 부담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단점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도 자동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시 집값이 꿈틀거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대체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세를 많이 내는 곳은 이번에 노도강 공시가에서 본 것처럼 집값이 워낙 많이 떨어진 비강남권은 그리 재산세 부담이 없는 편이죠. 반대로 강남 쪽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잠실주공 5단지 5억 정도 공시가가 오른 건데 여기 사는 1주택자, 은퇴자들 같은 경우는 강남에 집을 가진 것만으로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었던 점은 개선이 되겠지만 나머지 다주택자들은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가 있어서 다시 매집할 수 있는 틈새가 생겨서 투기 수요가 꿈틀거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아무튼 공시가가 지나치게 높았던 건 조세 형평성에 상당히 무리를 줬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 아마 실거래가의 60-70%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 무엇보다도 이 정책이 이후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야당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서 국민적 공감대를 어느 정도 선에서 얻고 분위기를 탈지 이것도 난관이 될 수 있는데, 이모저모 여러 방법을 통해서 공시가 현실화를 확실하게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겠다는 말이 나왔으니 앞으로 집값 공시가 부분은 상당히 변화 조짐을 많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어제 17년간의 마이너스 금리를 중단하고 금리 인상을 전격 단행을 했죠. 대규모 금융 완화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으로 돌아서겠다는 건데, 월스트리트에서는 글로벌 시장에 서서히 잠식해 들어올 수 있는 쓰나미가 될 것이라는 논평까지 내놓을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2022년 당시만 해도 일본 중앙은행 총재 하루이코도 적어도 2-3년간은 대규모 금융 완화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거라는 의지를 아주 단단하게 드러냈었죠. 근데 완전히 기조가 바뀐 거지. 돌아가는 팽이가 더 이상 회전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 그만큼 자체 경제 원심력을 복원할 수 있는 힘이 자꾸 대외 변수로 인해서 힘을 잃어가게 만드니까 글로벌 인플레 확산이 일본도 되게 부담이 되는 거라. 아무리 마이너스 금리로 방어를 하고 통제선을 친다 한들 불어오는 바람마저 막을 수 없는 법. 그냥 그렇게 세찬 글로벌 인플레 맞바람을 맞고 있기에는 일본도 자체 물가 상승률이 지나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략 3.1% 정도 오른 추세로 1982년 이후로 최고치를 찍고 다음을 찍으려고 기어 올라가는 물가,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 내려야 하는 부담도 있는 거고, 예상치 2.4% 정도를 뛰어넘는 허들 경기를 물가가 벌이고 있으니까 아예 이번에 각을 딱 잡아버린 겁니다.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물가를 잡을 수 없겠다는 위기감의 발현. 이렇게 되면 세계 금융시장은 월가의 표현처럼 느린 쓰나미를 경험하게 될 건데, IMF도 예상하는 것처럼 일본이 이렇게 금융 완화를 조정하게 되면 호주, 유럽, 미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등등 자금 유출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전에는 엔화 팔아서 달러 샀던 엔캐리가 반대로 엔화 쪽으로 붙어버리는 금융기조의 변화가 일어나서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해외 자본 엔화 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 많죠. 그만큼 엔저에서 엔화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 자본의 흐름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어차피 일본도 내부 출혈,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니 당연히 이자 부담 늘어서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 줄어들고 GDP도 감소하게 되는 영향은 있겠지만 아마 이런 금리 인상 기조는 긴축적으로 계속 잡아갈 것 같습니다. 이런 일본의 금리 변화는 우리 부동산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고, 금리 쪽 긴축 영향은 옆 나라 마이너스 유일한 국가의 심벌이 사라졌으니 한국은행 금리 기조가 그리 유화적으로 변할 가능성 없고, 오히려 금리를 내린다는 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일본 금융의 변화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해외 자본 유출도 고려를 해야 하니, 앞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그냥 꼼짝마. 서서 얼어붙어 있는 형국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지금 사면 초가 아닙니까? 경제 지표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거의 녹초가 될 만큼 집값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하향 쪽으로의 압력은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경제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침체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이 딸린다는 겁니다. 한국 수출의 가장 기저의 지구력이 될 수 있는 자동차 수출, 1년 전과 비교해서 7.8%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거 되게 이례적인 일이죠. 불황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출 부분은 2022년 6월 이후로 감소 추세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출 목표 7천억 달러의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얘기죠. 확실히 경제 지표는 지금 치고 나가는 분위기보단 제자리를
맴도는 분위기가 여실히 느껴지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일본도 물가에 비상이 걸려서 17년 만에 침묵 깨고 대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가뜩이나 경제 지표가 여러모로 약세 현상 보이면서 물가마저도 뭐 제대로 잡히지 않는 여전히 3% 선에서 하산할 생각을 안 해. 물가 비상에 걸려 있죠.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특히 유가가 계속해서 야금야금 오르고 있어요. 서부 텍사스유 82달러까지 지금 오르고 있고, 아니 뭐 자고 일어나면 야금야금이야. 거의 70달러 중반까지 내려갔었는데 이렇게 올라왔네. 아니 무슨 샘솟는 우물이야? 포도포도 시간 지나면 수위가 계속해서 차올라. 두바이는 84달러까지, 브렌트유는 거의 뭐 90달러 수준까지 내달리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국내 휘발유값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기름이 끌어올리는 정말 기름진 물가 상승 추세, 이거 앞으로 물가가 잡히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그러니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유가의 움직임은 결국 물가로 전가가 되고 다시 금리 쪽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죠. 금리로 싸다구를 때려야 물가가 정신을 차린다는 경제 원리의 이 정설은 다시 불을 지피게 될 거고, 중앙은행이 긴축적인 핸들링을 계속해야 이게 진정 기미가 보이는 건데, 지금 시중은행 쪽 움직임부터 심상치가 않죠. 일단 인터넷 은행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앞으로 시중은행이 본격적인 동선 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데, 바로 인뱅이라 불리는 카카오뱅크가 5년 고정금리형 주담대금리를 상단 5.5%까지 올렸습니다. 그동안 카카오뱅크가 정말 주담대 쪽에서 뭐 저렴한 이자로 고객 유치에 엄청난 실적을 거뒀었는데, 이게 되게 쎄한 느낌이 드는 건 그동안 인터넷뱅크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금리 조정폭을 가지고 시중은행을 폭격할 정도였는데, 그만큼 금리 저공 비행으로 쌍끌이어서 몰듯이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 금리를 높이고 있다는 거. 이 추세는 지금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 5.4%보다 높은 그런 수준이라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카카오뱅크의 금리 변화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금리는, 특히 주담대 금리는 상반기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발표될 미국 기준금리 점도표 되게 긴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미 국채가 들썩거리고 있어서 은행채는 뭐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고금리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궤적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 지금 서울 매물량 이제 더 이상 8만 건 수준에서 내려오질 않아. 거의 뭐 일주일간 이 선상을 유지하고 있죠. 지선상의 아리아도 아니고 그냥 딱 9만 건으로 뛰어오를 만한 일정한 바닥 다지기를 계속하면서 코드를 확실하게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둘러봐도 부동산 호재가 어제 나온 3.19 대책 공시가 현실화 폐지 외에는 마땅히 뭐 굿뉴스가 별로 없는 걸 보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은 지속이 될 것 같다. 아마 다음 달부터는 본격 하락세의 이 구체적인 지표들이 연속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3월의 변동 요인은 옆나라 일본의 금리 인상, 긴축 기조가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잽잽을 날릴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거고,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과 함께 쌍으로 날아오는 펀치로 인해서 연속적인 타격을 하게 되는 양상으로 확대가 될 거고요. 가장 민감한 시중은행 금리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 그만큼 만만치 않은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부동산 PF 금융권 위기까지 똘똘마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정말 흔들리는 낙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카카오뱅크의 움직임은 상반기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자물쇠 굳게 잠그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고금리 상황은 이걸 풀어갈 만한 해결 방안이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집값 변동성은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변수였던 일본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 금리 동결로 더욱 집값은 퇴로를 마련하기 어려워져서 매물은 폭발적으로, 가격은 낙폭이 큰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도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